지금 한국에서 바이낸스가 곧 차단될 수 있다는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앱이 업데이트도 안 되고 접속도 끊기면 자산을 꺼낼 길이 순식간에 좁아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산을 빠르게 옮기는 방법부터 시작합니다. 최근 한국에서 바이낸스 같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차단됐습니다. 단순 불편이 아니라 다음 단계가 접속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는 흐름입니다. 금융당국 압박이 커지면서 접속 제한 조치도 진행 중인 분위기입니다. 앱이 설치돼 있어도 업데이트가 막히면 언젠가 기능이 멈추고 그때부터는 출금 한 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이용자분들은 바이낸스에 있는 자산을 신속히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앱 설치가 어려워졌고 기존 이용자분들도 안심할 단계가 아닙니다. 이번 제재는 FIU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를 겨냥한 조치입니다. 국내 기준으로 신고된 가상자산 사업자 VASP 목록에 없으면 압박을 받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단 원인의 첫 줄은 FIU 미신고입니다. 바이낸스는 국내 금융당국인 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VASP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분류됩니다. 이게 명분이 됩니다. 두 번째는 구글 정책입니다. 구글이 한국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기로 결정했고 그 결과 다운로드와 업데이트 길이 동시에 막혔습니다. 여기에 세금 이슈도 얹혔습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앞으로 세금을 부과할 예정인데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과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국이 더 강하게 밀어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이용자분들은 이미 설치된 앱이 당분간은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막힌 상태는 오래 못 갑니다. 접속 제한이 걸리면 체감 속도가 훨씬 빠르니 미리 옮겨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접속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작하려던 분일수록 먼저 대체 거래소와 지갑 준비부터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우회 방법으로 VPN을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앱 삭제 후 VPN으로 접속을 시도하는 방식이죠. 다만 우회는 보안 사고 가능성이 늘고 법적 부담도 생길 수 있으니 메인 전략으로 두는 건 위험합니다. 국내 거래소로 옮기면 깔끔하지 않느냐는 말도 나옵니다. 하지만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거래 수수료도 높은 편이고 추후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라 선물 단타 목적에는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무엇부터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먼저 자산을 꺼낼 통로를 확보하고 옮길 목적지를 확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금액으로 테스트를 해보면 실수가 확 줄어듭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두는 것입니다. 거래소 문제가 생겨도 내 지갑 주소로 나가 있으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휴대폰 지갑이든 하드웨어 지갑이든 본인에게 익숙한 걸로 준비합니다. 지갑을 만들었다면 주소와 네트워크를 먼저 확인합니다. 같은 코인이라도 네트워크가 다르면 입출금이 꼬일 수 있습니다. 주소를 복사했으면 끝이 아니라 앞자리와 뒷자리를 눈으로 한 번 더 맞춰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소액 테스트 출금입니다. 큰 금액을 한 번에 보내는 순간 손이 덜덜 떨립니다. 아주 작은 금액으로 먼저 보내서 실제로 지갑에 들어오는지 확인한 뒤에 나머지를 옮기는 방식이 안정적입니다. 개인 지갑으로 옮긴 뒤에는 원하는 거래소로 다시 입금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네트워크 선택이 핵심입니다. 어떤 코인은 메모나 태그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입금 화면에 적힌 안내를 꼼꼼히 따라가셔야 합니다. 자산을 옮기는 과정에서 알트코인이 많으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출금 전에 스테이블 코인, 예를 들면 USDT처럼 이동이 편한 자산으로 정리하기도 합니다. 단, 수수료와 네트워크는 꼭 확인합니다. 지금 이번 사태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는 거래소 5곳을 비교 분석해 두었습니다. 실제로 이동이 몰리는 곳을 기준으로 잡았고 초보자분들이 막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5거래소는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도 됩니다. 수수료가 저렴한 곳 위주로 묶었고 가입 시 $100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하는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비교표는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거래소를 고를 때는 단순히 유명세만 보지 마세요. 입출금 속도, 고객센터 응답,
원화 입금 편의, 거래량, 수수료 구조를 같이 봐야 합니다. 그걸 한눈에 보시라고 5곳만 골라둔 겁니다. 이제 자산 이동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선물 단타 기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물은 방향만 맞히는 게 아니라 진입 위치와 정리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게임입니다. 초보자분들은 기준부터 잡아두면 됩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같은 날에도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니 감으로 들어가면 정신이 빠집니다. 그래서 단타는 짧게, 명확하게, 규칙적으로 하는 게 핵심입니다. 선물에서 자주 듣는 단어가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는 내 돈보다 큰 금액을 굴리는 배율입니다. 처음에는 낮게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배율이 높을수록 작은 흔들림에도 계정이 크게 요동칩니다. 또 하나는 마진 방식입니다. 격리, 교차 같은 설정을 볼 텐데 초보자분들은 격리로 작은 금액만 묶어두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전체 자금을 한 번에 걸지 않고 통제 가능한 범위로 나누는 겁니다. 주문 방식도 꼭 알아야 합니다. 마켓은 즉시 체결이라 편하지만 미끄러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리밋은 내가 원하는 가격에 걸어두는 방식이라 진입이 깔끔해집니다. 단타일수록 리밋을 연습해보세요. 이제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을 단순하게 정리합니다. 롱은 가격이 오를 것이라 보고 매수 방향으로 베팅하는 겁니다. 숏은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 보고 하락 방향으로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언제 롱, 언제 숏에서 멈춥니다. 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다만 기준은 만들 수 있습니다. 추세가 위면 롱 쪽이 편하고 추세가 아래면 숏 쪽이 편합니다. 이 원칙이 출발점입니다. 롱 진입 신호를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입니다. 고점을 여러 번 높여가며 올라가는 구조가 나오면 시장이 위로 길을 내고 있다는 뜻이고 롱이 유리해지기 쉽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할 때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이 신호는 중장기 방향이 위로 기울었다는 의미로 자주 해석됩니다. 물론 골든 크로스 하나만 믿으면 안 됩니다. 신호가 나온 뒤 가격이 눌리는 구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추세 확인 후 조정이 끝나고 다시 거래량이 붙는 순간을 같이 보려보다. 거래량은 상승의 연료입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함께 증가하면 시장 참여가 늘었다는 뜻이라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이런 구간은 상승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어 롱 근거가 됩니다. 뉴스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트코인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 외부 요인은 가격을 들어 올리는 촉매가 됩니다. 뉴스와 차트가 같은 방향이면 롱이 편해집니다. 숏 진입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차트에서 하락 추세일 경우 진입을 고려합니다.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반등이 짧고 약하면 아래로 힘이 실렸다는 뜻이라 숏이 유리해지기 쉽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 크로스라고 합니다. 이때는 방향이 아래로 기울었다는 경고등처럼 쓰입니다. 데드 크로스도 단독으로 보지 마세요. 급락 뒤에는 반등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반등이 저항선에서 막히는지 거래량이 따라오는지 같이 보시면 숏 타이밍이 더 정교해집니다. 거래량이 감소하는 모습도 중요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회복처럼 보여도 힘이 없으면 다시 꺾일 가능성이 커져 숏 근거가 됩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줍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이 나오면 매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날은 숏 관점이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보조지표 활용입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 지표로 RSI, 맥디, 볼린저 밴드를 많이 씁니다. 지표는 결정이 아니라 확인해 쓰는 게 좋습니다. RSI로 과매수와 과매도를 판단합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RSI도 추세장에서는 오래 눌러붙습니다. 그래서 저는 RSI만 보지 말고 추세선과 함께 보라고 권합니다. 상승 추세에서 RSI 40대 지지가 나오면 롱 쪽이 더 안정적일 때가 있습니다. 맥디는 추세 전환의 속도를 보여줍니다.
선이 교차하며 방향이 바뀌는 순간에 힌트가 생깁니다.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 폭을 보여주니 밴드가 벌어질수록 파동이 커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타에서는 시간 프레임도 중요합니다. 너무 작은 분봉만 보면 잡음이 많고 너무 큰 봉만 보면 기회가 늦습니다. 저는 초보자분들께 15분 봉과 1시간 봉을 같이 보며 큰 방향과 진입 위치를 맞추라고 말합니다. 실전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상승 추세에서 가격이 이동평균선 근처로 조정받고 거래량이 줄었다가 다시 붙는 순간이 나옵니다. 그때 롱을 잡고 짧게 목표를 두면 단타가 깔끔해집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는 급락 후 반등이 오더라도 저항선에서 막히는 구간이 자주 나옵니다. 반등 때 거래량이 약하고 맥디가 다시 꺾이면 쇼 쪽이 편해지는 그림이 나옵니다. 중요한 건 한 번의 승부가 아닙니다. 작은 손익을 여러 번 쌓는 구조로 가야 초보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입 전에 손절 기준과 목표 기준을 숫자로 정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손절은 겁이 아니라 보험입니다. 손절 라인이 없으면 마음이 흔들리고 흔들리면 손이 늦습니다. 반대로 기준이 있으면 한 번 틀려도 다음 기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단타는 속도보다 규칙입니다. 또한 포지션 크기를 욕심내면 차트가 무섭게 보입니다. 처음에는 작게 들어가서 내 기준이 실제로 통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기준이 맞으면 크기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다시 한번, 지금은 바이낸스 차단 흐름 때문에 자산 이동이 최우선입니다. 제가 비교해둔 5거래소와 이동 팁은 고정 댓글에 묶어두었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그 부분부터 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차트에서 가장 쉬운 기준은 지지와 저항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멈추는 가격대는 선만 그어도 보입니다. 그 선 위에서는 매수 심리가 강해지고 선 아래에서는 매도 심리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어 진입 위치를 잡기 좋습니다. 돌파 매매를 할 때는 뚫렸다만 보고 뛰지 마세요. 돌파 뒤 되돌림이 와서 다시 지지로 확인될 때가 훨씬 안전합니다. 반대로 하락 돌파도 되돌림에서 저항 확인이 나오면 숏이 더 편해집니다. 단타에서 제일 흔한 실수는 거래를 너무 자주 하는 겁니다. 신호가 애매하면 쉬는 게 실력입니다. 오늘은 한두 번만 한다는 느낌으로 명확한 구간만 골라서 들어가면 결과가 훨씬 안정됩니다. 그리고 거래소를 옮기면 설정도 다시 맞춰야 합니다. 인증, 보안, 출금 주소, 화이트리스트 같은 기본 세팅을 해두면 마음이 편합니다. 5거래소별로 초보자 체크 포인트도 고정 댓글에 같이 묶어두었습니다. 정리하면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가 확인될 때,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가 겹칠 때 선택합니다. 맥디와 RSI로 과열을 확인하고 거래량으로 힘을 확인하면 결정이 더 단단해집니다. 오늘 내용이 코인 단타와 선물 진입에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게 더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옮기고 기준 있게 매매하시면 됩니다.